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상장군 최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인터플렉스 진단할 거고요. 매수가가 1,300원이네요.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토마토의 묵은지 김정수 전문가님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자, 인터플렉스는 오늘 1,81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주가 흐름 나쁘지는 않습니다.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약간의 수익을 챙겨가고 계시는 구간인데 조금 더 뚫고 강하게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인터플렉스 어떻게 보세요? 낙폭과대죠. 낙폭과대에 따른 좀 기술 반등인 거죠. 아,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인터플렉스 하면 이제 삼성 쪽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제 인쇄로 기판이라고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매출로 이 기업의 이익이 좀 잡히죠. 과거에는 애플이라는 큰 벤더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좀 아픔이 있었죠. 거기서 좀 탈락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잘 보면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이 한번 있었는데요. 이걸 좀 길게 보면 2016년도 이 시점에 대세 상승이 나오죠. 그러네요. 7배 정도 나왔어요. 이때 와. 죽다가 살아난 거죠. 그죠? 여기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삼성만 납품하다가 애플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만든 이제 아이폰 여기에 이 부품 인쇄로 기판의 이 FP10이죠. 요거의 한 60% 정도를 인터플렉스가 담당을 했죠. 아이폰의 60%면 엄청난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냥 7배 갈만한 거죠. 논한 거죠. 뭐 금강 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됐죠. 불량이 발생이 된 겁니다. 아, 치명적인. 그렇죠. 네. 근데 방금 전에 그 물량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나세요? 60%요? 60%. 네. 그러면은 40%는 다른 업체였겠죠. 그렇죠. 그 40%가 어디에 해당하냐면 삼성전기, 그다음에 BH, 그다음에 일본 업체, 그다음에 인터플렉스가 아이폰에 들어가는 FP12를 납품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60%가 날아간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이 60%를 삼성전기가 홀라당 모은 거죠. 그래서 와. 삼성전기는 거기서 레벨업이 확 됐던 올라가고. 거고, 반대로 탈락이 됐으니까 네. 원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남아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삼성전. 그래서 삼성전자밖에 없는 아, 거죠. 그러니까 삼성 밴드 밸류로 지금 현재 계속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와 있는 거죠. 이걸 좀 길게 보면 이 주식이 왜 일정 레벨 이상을 계속 못 넘어가는지를 이제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결국 필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을 증가를 시키려면 경기가 좋아야죠. 그렇죠. 사람들이 맞아요. 지갑을 많이 열어야죠. 맞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 이야기 별로 들리지 않죠. 긴축이지 않습니까? 긴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터플렉스는 그냥 기술 반등 정도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 저항을 맞았었던 중장기 이 하단의 바텀 자리가 한 12,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자리를 좀 돌파를 했었을 때가 한 13,000원대에서 한 14,000원 정도까지의 목표치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에 대한 좀 가격 대응을 한다면 지금 이 주식은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12,000원을 뚫을 거냐. 여기에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1차 타겟으로 한 13,500원에서 한 14,000원 정도 여기서 한번 좀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추이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가격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뚜렷한 모멘텀이나 호재로 주가를 끌어올린다기보다는 워낙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 12,000원을 돌파하는지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 다시 한번 또 인터플렉스의 흐름들 확인하면서 매도 타이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